예, 지금 시험 많이 됐습니다. 벌써 11시입니다. 그냥 또 왜 늦게 찍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최저 시급 아직 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일은 거진 12시, 1시까지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바빴습니다. 바빴기 때문에 재료 같은 거 뭐 칼질 다 해놓고, 뭐 주문할 거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 오늘은 희한하게 가방이랑 앞치마는 뭐 오늘 제법 또 나가고, 큰 가방도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거만 하는데 한 3시간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니까 매대가 지금 뻥 비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낮부터 오늘 심지 작업 같은 거 좀 많이 해놔서 보면은 이거는 새로 한 개 또 만들었고요. 이게 시간 좀 돼갖고 심지 같은 거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고 뭐 없고 자 됐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아무튼 뭐 빠진 거는 빠졌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항상 저희 장사는 뭡니까? 깎아주세요 하신 분들 좀 있죠. 제 룰입니다. 그냥 저렇게 해놓고 깎아달라면 딱 2,000원만 빼드리고요. 대신에 안 깎아달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안 깎아달라 하시면 그냥 2,000원 빼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가격 그대로 이제 받고 있고 일단 2,000원 다 뺍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25,000원이지만 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완전 그냥 싼 거 판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할인을 나름 저는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이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000원 빼면은 저도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게 딱 제 생각엔 최저가예요. 최저가고 그렇게 파는데 아무튼 그분들만 깎아드릴 수는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감정에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지만 감정에 호소를 한다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만석인데 누구는 뭐 병커피 한 개 더 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저한테 커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전체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은.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이제 아무튼 뭐 생활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 나름 좀 제 방식대로 그러니까 장사 방식 만들어 보니까 2,000원만 더 붙이고 뭐 2,000원 빼준다 뭐 그 정도 하고 있고, 앞치마는 이게 포장해 놓은 거는 다 나가고요. 포장 안 한 거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포장은 다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샘플용으로 좀 만져보실 수 있게 2개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쵸,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샘플로는 이제 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거 좀 하고 이제 개변 놓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냥 마감하고 그냥 오늘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같은 것도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것도 만드는데 정리 또한 잘해야 됩니다. 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온라인도 정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민낯이 바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그래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사진 찍어 가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도 완벽한 정리까지는 못 할 수 있어요. 제 실력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적당한 정리까지. 그렇죠. 100점 만점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급으로 깔끔하게 못 하더라도 그래도 뭐 먼지는 없고 뭐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도 조금은 정돈된 느낌. 요 정도로 직접 이제 만져보실 수 있게. 이것도 이제 계속 만지시니까 이게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줄도 좀 펴놓고, 제가 안 계신 사이에 입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요거랑 그거 뭐지? 요거 이제 푸른 꽃이랑 동백이 좀 잘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 둘 빼고 다 나갔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판매는 역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자 오늘처럼 이렇게만 팔리면 제가 물량을 과연 쳐낼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될까 뭐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과연 이 어떻게 지금 진열이 됐냐 진열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냥 좀 깔끔하다 그쵸? 이 뒤에는 아마 그냥 이제 새 제품 딱딱딱 놓고 요거 달라 하시면 요거는 샘플이었기 때문에 뭐 1,000원 정도 10% 정도 해드리면 그럴 수 있겠죠. 엄청 이제 비싸게는 안 하고 한 10% 내외에서는 할인을 유동적으로 해서 최대한 그걸로 손님분들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여기도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막 뻥뻥 비었다 그렇죠? 이제 만지시니까 이렇게 이제 구겨 놓은 거 다 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작업을 보십시오. 예.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가방 아까 위에 2개가 비었다 그쵸? 그래서 가방은 오늘 작업할 겁니다. 요거 정리하고 가방 작업까지.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찍부터 손님 오시면 이런 것도 정리할 시간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놓고 요것도 한 개 나갔거든요. 그쵸? 요것도 한 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은 다양해서 심지 같은 거는 붙여놨고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펴가지고 숨 살려놓고 작조 이쁘죠? 이렇게 광목 옛날에 그냥 일반 뻣뻣한 광목 쓸 때는 힘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잘 서는데 이게 워싱으로 바꾼 다음에는 이 바이오 워싱은 더 안 서죠. 힘이 없죠. 흐물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진열이 사실 막 계속 안 예뻐요. 계속 잡아줘야 되고 일은 사실 꽃배기거든요. 원래였으면 하루 한 번 하면 되는 거를 지금 2번, 3번씩 매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 때문에 이걸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을 또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뭐 다운그레이드는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최대한 유지를 합니다. 그래도 잘 골라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하고요. 파우치는 참 얘가 많이 나갔어요. 요거요. 요 기본. 또 빠진 거 채워볼까요? 이제 비밀의 춘식이 가방 공개하겠습니다. 비밀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빠진 거 좀 채워 넣을게요. 요런 것도 요즘은 그러니까 원래는 가로 20으로 만들던 거를 지금 19로 줄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재단할 때 제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업 속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나름 뭐 방법은 이렇게 또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손님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냥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20cm 재단해 놓은 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마 19로 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사실 스마트폰 담는 용도는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 담는 거 원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시죠. 이거 한 개로 다 끝내고 싶으신데 그런 제품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금액대로 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런 싸구려 천을 써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하기 싫은데 과연 이게 뭐 상생 구조가 될지 이제 그거는 계속 해봐야 된다. 그렇죠? 항상 해봐야 됩니다. 어제처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진열을 또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저기를 좀 빼놓죠. 이 정도를 그래야 또 이거 또 재고를 채운다 그렇죠.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정리 좋아하십니까? 근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정리는. 물론 저도 막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 보면은 완벽한 정리 원하죠. 저희 가게 혹시라도 오프라인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가게가 완벽하게 막 정리 싹 다 안 돼 있거든요. 유리창도 보면은 한 번씩 덜 닦여 있을 때도 있고, 또 비 온다 하면은 또 닦기 좀 그렇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핑크 데이지가 다 나갔어요. 핑크색이 제일 인기 많더라고요. 뭐가 나갔노? 노란색.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도 한 10분 걸렸습니다. 그렇죠? 10분 걸렸고, 하기 전에 요것도 좀 작업을 할게요. 여기 웨빙 끈이거든요. 요걸로 가방끈 35cm 좀 잘라 놓고 하겠습니다. 왜 35cm 짜리 잘라요? 할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물건을 큰 가방 만들 거기 때문에 큰 가방을 요걸로 하고 좀 금액을 저렴한 걸로 한 개 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마진은 비슷합니다. 새로운 거 뭐 요 정도는 또 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미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근데 끈을 좀 변경해 가지고 제 학원 가방 옛날에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걸어 놓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바로 팔렸거든요. 그 가방 사실은 이제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거 하면 좋죠. 이걸 한 2개 정도 잘라 놓을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가방이 엄청 끈이 얇게 했는데요. 3cm 짜리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냥 해볼게요. 이거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반에 반접이 하면 2.5잖아요. 그쵸?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 정도로 잘라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또 금액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오늘은 그래서 재단을 좀 마음 가는 대로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가방은 두고두고 요겁니다. 일단 얘를 한 개 할게요. 얘로 방금 그 손잡이 달 거거든요. 맞다. 이렇게 지금 작업하면 되거든요. 딱히 오늘은 뭐 강의 영상 아닙니다. 강의 영상 아니고 어제도 엄청 늦게 잤잖아요. 그쵸? 아까 잠깐 저녁 먹고 낮잠을 잤는데 기절했거든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게 몸이 회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자다 보니까 아토피가 스멀스멀 또 올라온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원래 잠을 자야 되는 동물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딱 가방 딱 2개 정도만 만들고, 그러니까 매대만 채우고, 내일 또 가방 안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작업만 딱 하고.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올려볼까요? 얘는 보자. 단가 생각하면은 35cm 짜리입니다. 그렇죠? 35cm를 110짜리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가방 뭐 2개밖
두 개밖에 못 만든다 그랬죠. 두 개 맞나? 한 다섯 개? 다섯 개 아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세트, 세 세트는 나오겠다, 그렇죠? 세 세트. 그럼 이제 겉감이 뭐 2,000원이나 칩시다. 그리고 뭐 좀 남기 때문에 그걸로 파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2,000원 잡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사실은 한 1,500원 잡아야겠지만, 그러면 겉감 1,500원, 안감 1,500원에 한 수공비, 심지 들어가죠. 그러면 5,000원 플러스, 그죠? 심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도 그냥 4,000원 합시다. 그러면 재료값 1,000원에 안 되겠다. 1,500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000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500원인가요? 6,500원에 수공비 한 9,000원 정도 붙이고요. 3배 정도 그냥 저희 고모는 한 3배 정도 가격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어려우면 그 이야기를 옛날에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것도 뭐 대충 9,000원 붙이면 3배잖아요. 그러니까 할수록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팔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붙이고 싶어도 플리마켓 때처럼 안 나갑니다. 네. 그런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배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고모 같은 경우에 대형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그래도 이제 그냥 대기업도 계속 할인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대기업끼리 할인 경쟁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몇만 개씩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 1%만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돈이 제법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마진 보고 장사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오너가 1%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로 다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돌린다 치고요. 공장처럼 돌린다 치면은 제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로열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경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러면은 뭐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은 많이 판매가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씩 이제 판매가 되니까 기분 좋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뭔가 이제 주 수익 정도의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천천히 가려는 느낌이 있고. 하기 전에 이거 뭐 완전 딱 안 맞거든요. 저도 그냥 대충 잘라갖고 낮에 손님들 다 계신데 이게 재단하고 이런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막 정교한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빨리 하고 매대를 비켜줘야 손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창구멍은 당연히 이제 위로 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건 창구멍 좀 다르게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뒤집을 때 이제 심지 때문에 좀 이쁘게 뒤집어야 되는데 이쁘게 못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멍을 이제 위에 옆에 내거든요. 위쪽인데 그게 솔기 부분으로 낼 겁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일은 많죠. 일은 많은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완성도는 좀 올라가거든요. 네, 가방 자체는 지금 만드는 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3,500원에 작업 시간이 뭐죠? 40분까지는 너무 아닌 것 같고 30분 잡으면 9,000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15,000원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00원에
핸들을 그냥 줄만 딱 끊어서 지금 만들잖아요. 그쵸? 핸들이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저도 좀 비싸게는 안 받을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한 18,000원 정도. 그래도 너무 싸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한 19,000원 하겠습니다. 19,000원, 19,000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27,000원, 22,000원, 그 다음에는 17,000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얘는 좀 아무튼 할인 폭을 좀 뭐 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은 좀 그래요. 저렴한 원단이랑 비싼 원단에는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분들도 바로 딱 보시고 그 정도는 좀 선택지를 저는 주고 싶거든요. 가져가는 돈은 비쌉니다. 그러면 맞죠? 가져가는 돈은 비싸고 라탄 같은 경우에는 한마로요. 딱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라탄으로 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5cm짜리 아까 걸린 그런 가방은 딱 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단값만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심지값 아까 1,500원, 안감값 뭐 한 1,000원 넣고 이러면은 8,500원에 그러면 이제 얼마 붙였죠? 2만원 정도 붙였다, 그쵸? 27,000원에 붙였으니까. 그러면 얘도 그 정도 붙입시다. 맞나? 그게 맞나? 그 정도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붙여보고. 그래야 사실 세금도 내고 사은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팔리면 이제 금액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안 팔리면은. 그러면 좀 너무 좀 수공비만 받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그냥 얘도 22,000원 하면 됩니다. 왜 비싼데 딱 왜 조금 더 붙이는 것 같냐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금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하면은 수수료가 또 퍼센트로 같이 올라갑니다. 적립 포인트랑. 그러니까 똑같이 2만원씩 계속 붙이면 그 좀 차이가 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씩은 한 1,000원씩은 더 붙입니다. 1,000원, 2,000원씩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안 팔리면 그때 이제 내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냥. 장사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딱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항상 노려야 되거든요. 쪽팔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일도 보면은 좀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디 뭐 직장 상사하시고 다 매니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사장도 해보셨을 거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한테 책임의식 이런 거 힘듭니다. 안 돼요. 직원이 예를 들어 책임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장 될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쪼록 내 일을 대신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사람은 떠나갈 확률이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분수를 알거든요. 맞죠?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주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커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도 뭔가 계속 배우는 게 있으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반복적인 일이 아니고 뭔가 도전적인 일을 계속하고. 근데 아무튼 뭐 큰 일 같은 거는 사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잘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다시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지고 이런 거는 쪽팔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도 그런 리스크를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예. 근데 이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 그런 겁니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남한테 잘 보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잘 보이면 좋죠. 좋게 봐주면 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도중에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가격 높게 판다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욕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입장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도 다 그렇다겠죠. 처음에는 일단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합당한 마진 붙입니다. 붙여놓고 안 팔리면 이제 뭐 그렇죠. 계속 밑으로 갑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아울렛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 나름의 그거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과정입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 신메뉴 같은 거 냈잖아요. 그러면 금액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은 지금 우리가 안 나가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붙여보자, 지금 이걸로 지금 접근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계속 팔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 가서는 정말로 내 이 돈 주고 이제 만들어주기 싫다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가격을 딱 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블루베리 정말 맛있는데 근데 주변 시세가,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는 뭐 설탕이랑 시럽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저는 블루베리 주스 만들 때 블루베리만 넣어요. 얼음 없습니다. 그 얼음 넣으면 맛없어요. 원래 과일 주스는 과일로 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도 진짜 넣어야 되면 요새 저당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뭐 1% 이래 들어가잖아요. 저희 집도 딱 그 정도 넣거든요. 그거를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그 정도. 그것도 물어봐요. 넣어드릴까요, 말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당뇨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물어봅니다. 요 정도 들어가는데 넣을까요? 안 넣어달라면 그냥 줍니다. 그렇게 하면 딱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변 블루베리 시세가 그때 이제 5,000원이었거든요. 그럼 저도 5,000원에 처음에 팔았어요. 안 남겠죠, 당연히. 딴 데는 이제 블루베리 한 20알 넣고 얼음에 우유에 뭐 설탕 왕 넣고 시럽, 블루베리 시럽 같은 거 딱 몇 번 짜서 갖고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블루베리 반 쫙 나놓고, 주스니까 물은 좀 들어가요. 물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블루베리 자체만 갈아보세요.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믹서기 갈리지도 않고 냉동이라서.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야 됩니다. 그거 비율은 비공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밥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노력해야 이거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저 충분히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원래 돈 되는 정보는 잘 공개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힌트는 좋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물 온도도 잘 맞춰보세요. 물 온도도 공개 안 합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온도 공개 안 합니다. 딱 적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뭐 100% 완전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게 그거거든요. 자기 기호에 맞게. 자, 아무튼 이게 잡소리가 길었는데 이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딴 데보다 이게 틀리다는 게 먹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어때요? 야, 니도 한번 먹어봐라. 이거 완전 진액이다. 이러면서 소문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문토스도 일하고 다른 데 커피숍 한 3군데 더 일해봤댔잖아요. 블루베리 그렇게 안 나가는데 저희 집은 어른들이 맛 솔직히 귀신같이 알잖아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드셔보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교육이 다 되신 분들한테는 천년 재료, 그거 절대로 이제 잊힐 수 없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은 진짜 전국 어디에서도 그렇게 안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못 먹으면 나 이거 안 판다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저도 좀 아토피 이런 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좀 아쉬움은 항상 카페 갈 때마다 있었거든요. 어느 카페를 가든지 내가라도 해소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개발을 한 거고. 그래갖고 사실은 진짜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팔 때마다 나중에는 진짜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블루베리가 금액이 계속 오르거든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어때요? 더 안 남겠죠.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금액을 안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판대 위에 오르는 겁니다. 금액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장사 안 될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뭔가 메인 상품들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타격이 좀 덜한데 저같이 그렇게 제가 이제 옛날에 진짜 돈 진짜 못 벌었을 때는 그게 어때요? 진짜 이게 수영하는 선수 다이빙 딱대 앞에 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제주 잘못 부리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요. 그래갖고 요새는 저도 설명 안 하고 올립니다. 옛날에는 진짜 뭐 가격 올릴 때 공지도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원재료 인상 때문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데 어르신들을 뭐 또 사실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돈 많거든요. 그렇죠?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그 정도면 그 가격이면 싼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도 그 가격이면 싸게 먹는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안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먹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봐요. 그러니까 썸네일 같은 거로 이제 자극적인 걸 한번 땡기잖아요. 그렇죠. 땡긴 다음에 이제 내용이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썸네일 상관없이 그 사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음식점은 보통은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 비싼 게 아니었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왜냐하면 그 손님이 직접 먹어봐야 되거든요. 먹어보고 서비스 나오는 거 보고 그거 다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장사가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장사죠. 그런 거 보면은 한번 먹어보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인테리어 같은 거 뭐 보고 예를 들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진만 찍고 이제 안 가는 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속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여기 왔지? 그러니까 금액 이야기하다 여기 왔죠.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 그냥 요렇게 할게요. 핸들 그냥 요렇게, 그냥 얘는 이렇게 얇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제 목적이, 그때도 이제 블루베리를 일단 파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초창기니까, 사업 초창기니까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팔려야 됩니다. 팔리고 어느 정도 그냥 제 가방이 그래도 근데 그래도 나중에 금액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그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이제 먹는 거고,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타이어집 이야기했을 때는 타이어는 뭐 4, 5년마다 바꾸다 보니까 단골집이 잘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요거는 제가 아직 요 사업을 이해를 덜 했거든요. 음식은 사실 이해 거진 다 했습니다. 음식은 뭐 어릴 때부터 봐놓은 거라서 저희 집도 음식점을 여러 군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은 되게 빨리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아무튼 이제 사업을 아직 이해 못 했어요. 그냥 이제 최근에 이제 팔리는 거 보고 그냥 이제 요런 느낌이 잘 나가는구나, 그냥 그런 것만 좀 알 뿐이지 아직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말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냥 이제 음식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느끼는 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블루베리 이야기는 했지만 얘는 이제 나중에 진짜 얘도 뭐 모천일 정도 되면은 조금씩은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천일 정도가 되면은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도저히 안 났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는 금액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순간순간 바로 바꿔도 되더라고요. 이 가방 같은 거는. 근데 너무 이제 비싸면 아예 안 사가시니까 그거는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고요. 임시 고정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정확하게 집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제가 도구를 씁니다. 도구를 씁니다. 예. 솔기를 딱 가름술 내갖고 맞춰주고, 자, 이거 딱 맞췄죠. 맞췄어요. 맞춰갖고 이거 탁 집어요. 딱 집고 딱 펴입니다. 이거를 딱 펴요. 그래갖고 요 핸들에서부터 시작. 핸들 살짝 한 2땀 정도 위에서부터 딱 시작을 할게요. 예, 요렇게 해서 그냥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보자, 36분. 작업시간이 한 26분 정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뭐 더 그렇죠. 조금 우는 부분은 좀 땡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냥 뭐 받는 금액 다 받을까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좀 뭐라 하지, 핸들이 지금 좀 좀 엄청 뭐 두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포인트를 줄까 말까 고민은 좀 하고 있거든요. 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얄싸가면 또 키링도 다실 수도 있고. 쭉 돌려가지고 지금 뭐 여기 이거 풀려버렸네. 집게가 풀렸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모양이 좀 이런. 이럴 수 있죠. 그냥 정확도를 위해서 중간쯤까지만 따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안 맞는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집게가 도중에 날아갔습니다. 여기 딱 돌아가면서, 그쵸, 여기 뒤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남거든요. 요 정도가 조금 남아요. 많이 남아요. 요 정도 남거든요. 지금 요 줄은 보입니까? 요 미세한 줄은 위로 좀 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뜯겠습니다. 이 가방을 저는 20분으로 잡았거든요. 20분 안에 이제 만들어야 그래도 이제 좀 남겠다 싶었는데, 큰 가방은 아무튼 2만원은 받아야겠어요. 2만원은 받고, 아무튼 그런 거 지금 정해봅시다. 그냥 2만원 받고, 우리 어제 통화하신 분 있죠, 저랑. 저희끼리는 의견이 좀 맞더라고요. 같은 이제 장사를 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런지 큰 가방은 역시 이제 2만 원 넘어야 된다. 지퍼 들어가고 이러면 지퍼 수공비,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뭐 1,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 말을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1,000원 더 받고 지퍼 달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받아야 되는지 순간 그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방금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들 지퍼를 달라 하니까 그냥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시급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블루베리처럼 역마진이 나는 구조니까 차라리 그냥
4개를 500원 손해 보면서 팔 바에는 그냥 한 개만 뭐 3,000원 마진 보고 팔겠다. 이제 그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죠? 난중 가면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난중에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곳저곳에서 수익이 다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벌려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야 이제 한 개가 망해도 한 개가 좀 뭐라 주춤해도 이제 딴 데서 버텨주잖아요. 그동안 이제 살아남기 위한 회생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개씩 팔다 보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얻어가지고 좀 변경을 하면은 좀 원래 다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낌상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가격 받고는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피곤해서 그냥 이제 그래도 돈 주면 하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루베리 가격 6,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금액이 왜 올랐을까요? 맞죠. 블루베리도 금액도 많이 오르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5,000원 매긴 이유는 있었거든요. 그때도 코스트코 같은 데서 블루베리 사면은 그때는 되게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막 2kg, 2.27kg짜리 팔거든요. 코스트코에. 아시죠? 그래갖고 그거를 사면은 얼마였지? 한 13,000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g당 뭐 600원 정도 선이었죠. 지금은 싸도 700원, 750원입니다. 싸도. 올랐죠. 그쵸? 쿠팡이 있어서 요새는 좀 나은데, 또 쿠팡도 금액이 한번 이제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코스트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한 18,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가격 인상폭이 엄청났죠. 그때 이제 어느 직원분께서 사장님 쿠팡 안 쓰시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쿠팡을 그때 접하게 됐거든요. 그게 작년입니다. 그때부터 블루베리에서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래처를 바꾸고 나서. 그 전까지는 진짜 이제 코스트코 그 18,000원 제품을 계속 사면서 금액을 못 올리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이게 손님들 안 오실까봐. 저도 그런 시절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평상시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옛날 음식 장사할 때 힘들었던 것보다는 좀 옛날 가정들은 모르신다. 그렇죠? 일단 그렇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일 이야기 위주로 하고. 조금 우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맞춰가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한 개 만드는데 거의 30분이나 걸렸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래 걸리면 안 되겠죠. 뭐 심지 작업 포함하면 40분입니다. 40분. 그러면은 1시간 12,000원에 뭐 재료비 한 5,000원 치고, 그러면 한 18,000원 가격대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A급으로 작업 상태가 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 이대로도 가방 나쁘지는 않은데, 요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요대로 하고, 보이시나요? 그냥 요대로 하겠습니다. 요대로 그냥 팔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그냥 저도 뭐 편하게 만든 가방 정도는 저 정도로 하고, 또 잘라놨는데 라탄밖에 안 보이지? 잠시만요. 꽃가방 한 개 해볼까요? 꽃가방.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꽃가방 잡고 있고요. 요겁니다. 요거 예전에 이제 어머니 앞치마 만들어 드렸던 가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핸들부터 좀 박아야겠다, 그쵸? 핸들감부터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T코스터는 앞으로는 짜투리 남아도 안 만들 겁니다. 이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이즈가 가장 낫더라고요. 10 곱하기 10 정도는 돼야 이게 미적으로 제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좀 정돈된 느낌. 나중에 이게 차곡차곡 정리할 때도 짜투리를 활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드니까 진짜 이제 중구난방 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해야겠다. 어제 같은 그런 거거든요. 어제도 딱 하고 나서 이거 안 해야겠다. 이제 그 말 좀 제가 했잖아요. 어제도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좀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얘도 그냥 이제 흰색으로 뭐 주황색 끈 할까도 했는데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뭐 1,000원 빼고 한 2만 1,000원 이래 팔까요? 그냥 2만 1,000원 하고 끈값 정도만 이제 빼준다는 느낌으로. 그래도 한 개 더 팔면 좋거든요. 한 개 살 거 2개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싼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싸게 팔아보겠습니다. 그냥 그 뭐지? 그냥 한 19,000원 할게요. 19,000원 하고 사신다면 2,000원 빼고 17,000원. 그래도 남겠나? 남기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한 4,000원 정도고, 나중에 정말로 가방이 너무 많이 팔리면 그때 제가 금액 올리겠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처럼. 아직은 뭐 저기 이제 밑에 서랍장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저렴한 원단은 그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12,000원으로. 작업 시간이 아마 더 올릴 수는 있다, 그쵸? 방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9,000원 해서 2,000원 더 싸게. 그리고 느끼는데 흰 색깔 데님으로 만든 가방은 제가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이게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14,000원까지 내렸는데 안 팔려요. 그래도 청색이랑 그냥 블랙으로 된 거는 다 팔렸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한 18,000원대에서 다 팔았는데, 그거는 심지어 제가 주머니까지도 다 놓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적자 보면서 판 건데
적자는 아니고 사실 그냥 딱 시급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는 팔았는데 흰색은 도저히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써야겠죠. 그런 거는 너무 안 나가는 거는. 그래서 이거 흰색은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는. 안감으로 흰색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안감도 흰색 안 됩니다. 이게 때 탄다고 다들 안 좋아하시고, 그래도 광목은 안감 넣어도 이게 때 탄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목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베이지색을. 그러니까 베이지까지는 괜찮은데 흰색은 진짜 다 싫어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만든 가방 말고 다른 사람들 만든 그런 뭐 중국산 그런 제품도 갖다 놓고 팔 때는요, 3,000원짜리 가방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일 가방 그런 거 팔 때는 그 흰색 그때도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네이비랑 그 노란색이었거든요. 흰색 잘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 좀 나갔고요. 야, 사람들이 흰색을 그렇게 싫어하다니.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이 흰색을 좋아하시지. 저도 사실 보면 완전 쨍한 흰색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크림이나 아이보리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갑니다. 그런 건 나가고, 말씀드리지만 흰색은 정말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남이 만든 가방을 이렇게 사가시는데 제가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버젓이 붙여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많이 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중국산이니까 겁나 쌉니다. 이제 원가가 한 800~9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걸 3,000원에 딱 파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남겠죠. 근데 할수록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길. 그리고 이게 제가 사입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런 거 제품들을 사입을 해봤으니까 이게 돌아다니면 이제 그 제품들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이게 소품샵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경주 이런 데 가족여행 작년에도 한번 작년에 진짜 간만에 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20년 정도 만에 경주 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어때요? 다 똑같은 그런 마리 소품샵이지. 다 중국 제품들 들여와가지고 그냥 금액만 붙이고 뭐 이래 파는 겁니다. 재미없죠, 그렇죠? 제가 딱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스피치 대 발표할 때도 그랬는데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다들 똑같은 걸로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뭐 재밌습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 고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은 제품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스마일 가방 원가가 800원인데 5,000원 이래 팔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기도 싫고, 어찌 보면 유행 장사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유효기간 짧은 장사입니다. 딱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그거 도매 가격을 알아버렸다, 그쵸? 손님분들 중에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분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그 집 엄청 남겨먹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이제 불이익일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돈 많이도 못 벌었어요. 사실 그 3,000원이라고 해서 많이 사가시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매대를 전부 내 거로만 다 채워놔야겠다. 남의 거는 증정도 안 해야겠다. 사실 증정은 합니다. 그냥 남는 건데 옛날에 사입한 건데 쓰시려면 들고 가세요 이러면서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사은품으로는 넣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오로지 이제 가게에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드리자. 그게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거 안 할 거다. 뭐 많이 남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편다. 옆에 집에서 하는 거를 내가 말라노 이러면서 저런 거는 그 수면 깎아 먹는다. 장사 수면 깎아 먹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랑 어머니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니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요. 그냥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가 떨어진 거거든요. 모기가 맹맹거리는데 선풍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제 옆에 올라가고 하다가 여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창구멍을 안으로 내면은 더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더 박음선이 이쁘긴 할 거거든요. 이게 대량을 놓고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 맞거든요. 막 한 2마 반 되는 거를 한 번에 겹쳐서 10장씩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엄청 막 정밀하게 뭐 저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봉하는 데서 좀 걸린다. 그쵸? 요런 것도 계속 제가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잘라주겠습니다. 플리마켓은 진짜 뭐 나가는 거 돈 벌려야 제가 재밌다 했잖아요. 제가 그쵸? 이거 뭐 홍보겸으로 그 필요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그거 보고 가게 몇 명이나 오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홍보차로 출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그날 가서 이제 당일치기로 다 파는 데입니다. 홍보를 할 거면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약합니다. 맨날 있어야 돼요. 그쵸. 전 노점에 달인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노점 달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노점으로 아예 건물 세운 사람 밑에서. 그쵸. 사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런 광경을 보면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거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태풍 오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비가 뭐 짤짤한 날씨 속에서도 버텨야 됩니다. 그런 거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집 가면 하더라. 저 집은 새벽 4시까지 딴 집에 갈 때도 그 집은 있는 겁니다. 맛은 사실 뭐 토스트가 뭐 거기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맛은 기본이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AI가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출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 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온도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사람이 원래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한 자리에서 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가게를 가진 효과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플리마켓은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렇죠? 어쩌다 한 번.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어쩌다 한 번 갖고 관광객이 오고 뭐 그런 상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동네 장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계속 오는 상권입니다. 그렇죠? 아예 좀 접근 방식이 틀리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광안리 주민들이 소문 보고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거 압니까? 이제 문토스트가 이제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 송정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오거든요.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외지인들이거든요. 다들 그냥 바닷가 보러 온 김에 문토스트 가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 장사도 나름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현지인인데 그 현지인들이 송정이 엄청 그리고 부자 동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정도 나름 가성비 동네인데 나름 그 바닷가 라인만 좀 금액이 비싸지 다른 데는 가면은 진짜 일반 밥집들 뭐 똑같거든요. 그냥 일반 가게 수준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안 드실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제 홍보, 그러니까 돈 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5,000원 한 개 팔아갖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단도 뭐 한두 막 끊어 가신 분이 아니고 올 때마다 뭐 한 필씩 끊어 가시고 뭐 10마씩 그래도 사시고 이제 그런 분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보다 이제 그런 분들을 장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음식을 하면은 사실 밤손님이 돈 많이 냅니다. 밤손님께서 특히 회식하고 오시면은 또 갯돈 이런 걸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금액 좀 비싼 거 다들 드시거든요. 낮에 오시면 다 커피입니다. 커피는 이제 객단가가 낮고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랑 같이 딴 거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식사하고 오시면 커피밖에 안 드시죠. 그러면 이게 저희 집도 막 테이블이 5개, 뭐 한 번에 24분씩 앉으실 수가 있는데 한 바퀴 뭐 3,000 곱하기 24 해보세요. 해봤자 한 6, 7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석 채운 것도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만석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한 번 딱 차면은 한 얼마입니까? 그거 뭐지? 한 5만 원, 6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 주세요, 설탕 주세요. 그러면 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인건비도 좀 들겠죠, 그렇죠? 혼자서 할 때는 겁나게 바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손님들은 뭐 그냥 딱 정해진 대로만 해줍니다. 정해진 대로만 해주고. 그래도 이제 서비스 같은 거 못 드려요, 그렇죠? 그냥 딱 준 대로만 드리고. 장사 안 될 때는 그런 사람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고 저도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넘어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딱 최소한의 서비스 그냥 그래도 딴 데보단 많이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씩 회식으로 딱 쓰고 간다 해보세요. 그럼 저 파우치 한 개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6천 원 사주셨다고 제가 파우치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5천 원짜리 파우치를 적어도 이제 5만 원치 사시면 제가 이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번 기분 좋게 가시라고. 뭐 꼭 오면 좋죠. 오면은 그건 좋은 거고. 아무튼 주민들이 그렇게 회식을 하시기 때문에 뭐 괜찮으면 야 구구집 또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플리마켓은 될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생각외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 우리가 연예인도 보면은 다들 좀 예를 들어 얼굴 공개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결국은 이제 얼굴을 조금 보면서 하는 게 또 좋거든요. 우리가 장사할 때. 하루 종일 설명하겠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 플리마켓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가하는 기준은 한 10,000원에서 그러니까 2-3만 원 밑으로 플리마켓을 만약에 출점을 할 수 있다면 좀 괜찮은 자리에, 물론 그런 데는 경쟁이 세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벌리면, 그러니까 일당도 나오면서 추가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꿈꾸시지 않나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경험 삼아서 저도 한 번은 갔죠. 저는 이제 100만 원의 꿈을 이제 가지고 100만 원치 물건 진짜 못 들고 왔죠. 그래도 한 70-80은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도 해봤거든요. 제가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 줄지어서 팔아도 그렇게 못 팔 것 같아요. 손님도 없어요. 그 정도의 손님이 안 지나갔어요. 그 정도도 느낌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거진 1시간 동안 매출 제일 많이 올렸는데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시간 동안 판매해 보세요. 그럼 뭐 최대 5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근데 9시, 10시 되면 손님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6, 7시가 딱 피크고 그 이후로는 손님 없거든요. 딱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다들 집에 가서 잘 시간이고, 늦게까지 술 먹는 친구들은 진짜 뭐 사이 좋은 친구들이겠죠. 예.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해봤자 여자친구 한 개 사주고 뭐 이 정도지. 아까 말했지만 그런 핵심 고객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들끼리 돌아다닌다 치면 10시에 돌아다니는 가족들 잘 없겠죠. 그렇죠? 일반 가족들이. 아무튼 판매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했는데, 아무튼 부스비도 중요하고. 근데 광안리란 이름으로 조금 부스비가 비싸지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다. 그렇다고 이제 해리단길에서 하는 거기 플리마켓은 사실은 너무 좀 열악하고, 저 사실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가자분이 애완견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뭐 얌전한 동물은 좋아하는데 너무 좀 소리가 큰 개는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이게 귀가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마침 저도 이제 그 플리마켓에 갔는데, 이제 그분도 아마 이제 자취를 하시겠죠. 혼자 사시다 보니까 개를 데려온 것 같은데, 이게 손님들이 다가갈 때마다, 그러니까 물품 보려고 이제 그 부스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개가 계속 짖는 겁니다. 확확 하면서. 이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제가 손님들이 욕한 것도 들었거든요. 개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애초에 호불호가 있을 법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주최 측에서 좀 관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최 측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애완견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애완견이 거기서 볼일을 봤다 칩시다. 뭐 주인분이 잘 케어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또 누구는 개만 보면 엄청 또 반가워갖고 애완견을 보면 이쁘다 하면서 다가가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딱 소리 두 번째 들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쁘다 해서 갔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보고 뭐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난감하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가면은. 딴 데도 보니까 또 보니까 부스비 뭐 5만 원 뭐 이렇더라고요. 5만 원 그렇고 5만 원이면 더더욱 안 가겠죠. 그래서 또 보니까 또 타 지역에서 오는 거를 조금 막는 그런 데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안리만 해도 좀 타 지역은 출품이 안 된다 그런 게 처음부터 있었고, 수영구 쪽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활발하게 또 뽑는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타 지역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쭉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불법적인 장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플리마켓 쪽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알아보니까 제약이 많고, 제약이란 건 그러니까 제가 장사가 잘 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 제약보다는. 네,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고정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안 팔리는데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뼈 아프고요. 그러니까 팔릴 때만 돈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판매 금액의 몇 프로 수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데에 그냥 물건 공급해 주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아무리 기술이 이제 꾸미는 기술 같은 것도 없고 뭐 택배 보낸 것도 좀 힘들면요. 그러니까 택배 보낸 것도 뭐 포장해갖고 그것도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수수료를 그래도 20% 정도가 보통 기본이라 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열도 하고 뭐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잘 진열해 주실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해봤자 뭐 어찌될지 저도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판매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분이 뭐 물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거래 저랑 하니까 깎아도 주는데, 그거는 뭐 깎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괜찮은 소품샵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거기 물건을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벌잖아요. 뭐 그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우치 가격 파우치도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도 좀 그 사업을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품샵은 하는데, 그러니까 물건들을 이제 막 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대준 사람이 이제 금액을 처음에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그냥 간단한 파우치인데도 뭐 15,000원씩 이제 적어 놓은 게 있고, 누구는 뭐 8,000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왜 이래 틀리지? 저는 좀 그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당사자가 그냥 그렇게 붙였겠죠. 오히려 신생기업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한번 조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제 팔리면은 그때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고, 뭔가 입점에 대해서는 월세 같은 거는 이제 안 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럼 나중에 재고 남으면 재고도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튼 이제 에이블리 이런 거는 수수료도 20%가 나가지만 어때요? 그거 뭐지? 택배를 해야 됩니다. 택배를. 그러니까 뭐 반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반품도 다 줘야 되고. 택배사 조인해서 또 하고, 또 뭐 카톡 일어나가지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20%지, 그러니까 거기 맡기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거든요. 수수료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500원만 더 붙여서 팔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제 느낌 아시겠네요. 그러면은 뭐 택배비 정도야 뭐, 아니면 길 가던 도중에 제가 딱 내려다 드리고 제 거 어떻게 뭔가 진열되어 있는지 구경도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요새 뭐 잘 나갑니까? 이러면서 뭐 좀 더 갖다 드리면 좋을까요? 이분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맞는 거를 또 개발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했죠. 사람과 사람의 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얼굴 보면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사장님 보실 때는 어떤 원단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개발해 봅시다. 이래갖고 뭐 그렇게도 일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계속 상상력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레이스를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레이스 같은 건 좀 이쁘니까 좀 전면 배치 같은 거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온라인은 정말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상세 페이지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쫙 다 갖다 드리면은 또 괜찮을 수 있고, 사은품 같은 거 사장님 저희는 5,000원 파우치지만 저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입 시 요거 티코스트 한 개씩 이거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분이 POP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또 붙여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아무튼 이제 중간 마진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좀 유도리를 더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자, 아무튼 다시 좀 정리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판매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상권, 예를 들어서 강한리 소품샵, 그건요 진짜 젊은 친구들밖에 안 들어간 걸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 저렴한 금액대에 감성 있는 소품들로 배치를 하고요. 뭐 지나가다가 이제 딱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럼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타겟층을 어떻게 해서 어떤 걸 배치를 해서 뭐 할까. 그런 것도 재밌고. 이거 가방 2개째 만들었습니다. 완전 막 봄 느낌이긴 한데 뭐 여름에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늦게 만든 느낌이 있죠. 이제 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여름이 돼갖고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양립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아무튼 이건 만들어 봤고, 지금 보자 1시간 20분째거든요. 12시 7분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은 자야 될 것 같고. 그냥 요 디테일 작업 조금만 더 해가지고 금액 올리겠습니다. 금액 22,000원 똑같이. 요거 그러니까 핸들에 그거만 해줄게요. 요거 2cm짜리 그거 있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시. 최대한 티가 덜 나는 걸로 표시를 좀 하고. 오히려 플리마켓이 아니고 개인 소품샵의 입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나쁜 생각이지만 나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폐업하기까지 우리가 보통 2년이 제가 걸린다 했잖아요.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비용이 있으니까, 소품샵 차장님이 아무리 운영을 못하더라도 못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물건 빼오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물론 이것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추측성입니다. 추측성이고 뭐 아무튼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입점 수수료가 뭐 백화점 같은 데는 입점하는데 뭐 돈 내야 되잖아요. 월세 내고. 이제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신생 하는 데는 일단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 좀 노려봐가지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에 상관없고 진짜 뭐 유류비 그런 거 안 내도 되고 그 시간에 데이트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대신 판매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입점을 하든지 어차피 네이버도 수수료 5%를 내야 되고요. 5% 정도 내야 되죠. 카드 대금 결제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택배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한 5%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CS 충당비 같은 거, 그러니까 반품 들어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메꿔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 10%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그냥 이제 남한테 그냥 물건 탁 그냥 싹 보내버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상세 페이지 제작이 필요가 없다. 그냥 뭐 진열을 알아서 이제 잘 해주시면은, 물론 이제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을 저희가 잘 골라야겠죠. 진심인 사장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저는 사실 관상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관상 근데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겪어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항상 면접 볼 때는 다들 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일하고 나면은 또 이제 사람이 실실 적응을 합니다. 그쵸? 일에 적응을 하고 좀 적당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고,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진짜 입사 처음 때처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장 될 제목입니다. 가게 오래 있을 사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게.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도 너무 완벽을 또 바라면 안 됩니다. 이제 제 말은 그 말이고, 그래도 좀 인성 같은 게 좀 저희랑 이제 맞는지 그런 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그런 거는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한테 저희가 물건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또 장사 잘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좀 건방져질 수 있거든요. 좀 마인드가. 그러니까 나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이제 손님을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딱 분기점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초보 때는 그런 시련이 계속 옵니다. 그게. 근데 그 악마 유혹이거든요. 절대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단숨에 낫게 하는 치료법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장사가 안 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면은 이제 건방져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제 개인 이야기고, 아무튼 일 잘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역량입니다. 그거는 뭐 그까지 안 바라고 그냥 기본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성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착한지, 아니면 뭐 획기적으로 뭐 일을 잘 하시든지, 뭐 저보다 훨씬 영업 능력 이런 거 좋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출품하기 전에 내가 또 어떻게 팔아야 될 건지 뭐 그런 것만 조금 하고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이제 품목 겹칠 거거든요. 다 핸드메이드니까 다들 좀 하는 거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퍼는 아예 안 할 겁니다. 지퍼는 아예 안 하고, 뭐 사은품용으로 지퍼가 나간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퍼는 그 정도는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복조리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하실 수는 있겠죠. 제작은 하시는데 복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없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안 나가진 않으니까 저도 그냥 어때요? 그런데 그냥 소품샵 같은 거 그냥 물건 탁 내려다 오는 거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냥 한번 뭐 놀러 가면서 이제 놔도 되고. 저는 또 음식도 하잖아요. 음식도 한 번씩 갖다 드리면서 하면 또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에 전 강한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막히는 건 사실 그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판매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처음부터 홈런 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장사는 사실 막힘이 없었거든요. 왜 저걸 못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저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사 처음부터 하려고도 했고요. 특히 오프라인 장사. 근데 온라인만큼은 이게 참 계속 이제 공부입니다. 공부.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아마 두 개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 하면은 이 오프라인에도 한 개 입점을 하고 비싸면 안 될 것 같아. 비싸면 안 되고 5,000원 그대로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5,000원. 단가를 더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을 하든지. 어렵다 그렇죠. 생각이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금액을 같이 받을게요. 그냥 얘는. 자, 그러면 완성작을 조금 완성작을 좀 봅시다. 멀리서 봅시다. 요런 느낌입니다. 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이쁜 그런 느낌 아닙니다. 그냥 화려합니다. 그렇죠? 화려한 거 한 개씩 또 해놔야 이게 눈길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역시 짧은 영상은 못 찍었고 2개 하는데 거진 40분씩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공비 한 15,000원은 사실 넣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 포함해가지고. 그런 건 재료비하고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랑 이제 아무튼 그걸 다시 또 포함을 안 시켰구나. 자, 아무튼 촬영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또 모르겠어요. 재고 또 채워 넣을지 아니면 앞치마를 계속 또 할지.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